꿈틀, 삼지대 꿈틀, 국회의원회관에서만 꿈틀대는 삼지대 꿈틀. 양양자 의원도 신당 창당 그리고 금태섭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삼지대 레파토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총선 때마다 나왔던 레파토리인 것 같은데요. 그동안의 기성정당이 지난 3년 동안 별로 보여준 게 없다.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이런 평을 했어요.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양양자 의원 그리고 정호님까지 해서 2명만 있어도 국민의힘을 잠식시킬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금태섭 의원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. 야박하게. 뺐잖아요. 네. 뭐 그건 제가 뭐 할 말 있는 건 아니고 네. 이름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한데요.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.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기대,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력으로 커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씨앗들이다. 네.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씨앗에 그 싹을 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. 저도. 그 글에 댓글에 또 심평 변호사님이 이렇게 남겼어요. 철수, 정훈, 향자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정훈이라. 네,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연락하신 거 아니죠? 아니 그런 댓글을 하셨습니까? 네, 댓글을 했습니다. 남이 쓴 건가요? 아니, 본인이 쓰셨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연락하셨는데 척 하는 거 아니죠? 다른 의원들과 이게 비교하자는 게 좀 애매합니다만 굳이 자뻑을 해야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건 아니거든요. 큰 집에서 있다가 못 살겠다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. 처음부터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그 길을 간 거를 높이 봐주신 게 아닌가.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선거하는 과정에서 저 빼고 또 용해인 의원님 빼고 다 민주당 합당했거든요. 저한테도 콜이 많이 왔었어요. 근데 그냥 저 못 본 채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춥고 힘든 길 간다는 거, 그리고 국민들이 과분하게 많이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신다는 거를 좀 높이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번에 신당 창당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봤었을 때 명쾌하게 대답하는 느낌은 아니셨거든요. 앞으로 이런 신당 창당 계획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가 당이 있거든요. 당대표인데 또 창당을 하라고 하니까 이 당을 없애라는 소린가 당명을 바꾸라는 소린가 애매합니다. 근데 무슨 뜻인지 행간을 읽는다면 그러니까는 독자 세력으로 가겠냐 이거지 않습니까? 저는 제가 만든 집을 쉽게 헐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. 2020년 만들어진 이 시대전환이라는 집, 그때는 적은 숫자가 만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대한다 하시고 내가 꼭 너 찍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집을 쉽게 허물어 버리진 않을 겁니다. 만약에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중에 가장 같이 하고 싶은 어떤 정치인분들? 1순위 김영우 의원은 뭐 너무 명백하고요. 네. 제 아내랑 연애할 때보다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근데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는 김영우 의원이 제가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정치적 재능과 상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큰 집에서 싸운 거잖아요.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고 또 4년의 의정활동 참 보기 좋았고 김영우 의원 같으신 분이 온다면 정말로 같은 정치 하고 싶다. 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할 의사가 있으시면 조건 때문에 이 계약이 어그러지진 않을 거다. 두고 보십시오. 대한민국 정치는 반드시 예상 못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. 보수 잠룡들만 간다는 마포포럼. 김무성 전 대표가 좌장으로 있는 마포포럼. 보수 잠룡들만 간다는데 조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거기서 강연했습니다.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. 직접? 네. 또 재밌는 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차 한잔 하고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가서 인사하고 화장실 가서 이제 강의 길게 하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이를 보신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. 민망해. 서로 이렇게 악수하기도 그렇고 손도 안 씻었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. 네 정치한 거 후회 안 하나? 어떠셨어요? 그때 조정훈의 정치로 강연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? 제가 이름만 들어서 알고 계셨던 의원님들 많이 계셨습니다. 뭐 김성태 의원님, 김경진 의원님, 그다음에 이제 조배숙 의원님, 김을동 의원님. 그분들 앞에서 정치 구력이 미천한 제가 정치 이런 겁니다! 라고 얘기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.
몇 마디 하고 났는데 의원님들이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국회의원 와도 될 것 같은데 와. 마지막에 김무성 의원님이 뼈 때리는 얘기 하셨어요. 들어봤는데 근데 혼자서 되겠나? 조정훈이는 살려줘야 된다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포기해야 될 텐데 양당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? 묵직하죠? 네, 묵직하다. 그런 재밌다. 경험을 했고요. 국민의힘에게도 제가 실력 있는 비판했으면 좋겠다. 비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당은 비판해서 먹는 정당이 아니고 대안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이다. 그래서 한 가지 무슨 사례 들었냐면 이제 더불어 코인당이라는 슬로건 좀 그만 달아라. 김남국 의원이 코인한 건 다 잘못된 거 아는데 더불어 코인당으로 해서 가상화폐 코인하는 분들 다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. 젊은이들이 왜 코인하는지 좀 이해해라. 아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요새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다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쪽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는데 네. 그냥 전 제 길 가는 사람인데 그냥 좋은 조언들 오히려 제가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.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. 한동훈 장관 불체포 특권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민주당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이 동시에 또 다시 부결됐어요. 이 민주당의 방탄국회 프레임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계셨을 때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?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부결시켰는데 한 장관의 역할이 컸다라고 논평을 냈을 때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였으면 그 논평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. 한동훈이 그 현장에서 즉석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네. 뒤집어졌다. 네, 그거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되는 그 책무를 긁었다고 그렇게 가볍게 팔랑인처럼 넘어갔다. 이건 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죽하면 한 장관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. 저 없으면 민주당 어떻게 하냐고. 그렇죠. 네. 개인의 소신 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입장 없음. 뭐 이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.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민주당을 조금 자극했을 가능성은 감정이 격해지는 건 제가 주변에서 느꼈어요. 장관답게 굴어, 뭐 증거 있어, 막 이런.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는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. 한 장관의 말은 굉장히 재밌는 논리다. 근데 뭐 그 20명을 배제하고 투표할 수는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규정상.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체포 동의안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삼지대 정치하면 진짜 네. 제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. 왜 국회의원이 이 국민들보다 더 편한 대우를 받아야 될까?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계세요. 네. 그럼 이건 없애는 게 맞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. 기억하시죠?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불체포 특권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솔직히 뭐 대선 때 공약으로 내고 지키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지금 그쪽 진영이 입법으로 추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. 간호법도 뭐 뻥날 줄 알고 이렇게 갖다가 뻥낸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기본소득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정책도 제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담긴 공약이었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. 오히려 그 이슈들을 다 정치화 시켜버려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그런 공약 나오면 우리 거 아니라고 그냥 바로 제껴버리는 민주당이 지닌 가치는 아직도 유효합니다. 하지만 이것을 구성하고 실현해내는 의원들 또는 구성원들은 저는 상당 부분 탈색이 된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다음 주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